숯불구이에 손님이 드물게 들어오면서 어려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을 때의 일이었다. 그것이 몇 해 전이었는지 기억은 어렴풋했다. 남편이 천복에게 여행을 갔다 오라는 생뚱맞은 제안을 했다. 보통의 남편들은 부인이 여행을 간다고 해도 말리는 편인데 그는 어딘지 모르게 천복을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하는 기색이었다. 직장을 다니느라 고생하고 있으니 머리도 식힐 겸 오랜만에 바람을 쐬고 오라며 남편이 거푸 기차 여행을 권했다. 홀로 여행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그다지 내키지 않았다. 등을 떠밀려 기차를 타기는 했지만 적잖은 시간을 착간에서 보내는 일이 지루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천복은 도심의 강줄기를 따라가 보기도 하고 고궁을 거닐기도 하다가 의류타운 건물들이 밀집한 곳을 어슬렁거렸다.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냉국수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집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탔다. 돌아오는 착간에서 천복의 마음속에 한 가닥 의혹이 지나갔다. 여행의 기회를 일부러 내줄 만큼 남편이 배려가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 버렸던 의구심의 실체가 생각지 않게 드러났다. 남편이 가게를 내동댕이 치고 사라진 후 빚 독촉장을 대신 받게 된 천복은 자신이 홀로 여행을 갔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천복이 타 도시에서 내키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날, 남편은 돈을 빌리고 있었다. 그는 뭉칫돈을 빌렸다. 서류에 찍혀 있던 대출 일자가 그날의 날짜와 같았다. 그 후로도 몰래 빚을 내어 쓴 것이 여러 건 있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의 부모가 연결해준 애인이 있었다. 함께 상의해야 할 배우자를 뒤로 돌려놓고서 그는 부모와 한통속이 되어 모든 것들을 쉬쉬했다. 여차하면 천복과 헤어져도 괜찮으리라는 마음을 그에게 심어준 이들은 그 부모였다. 종종 만나왔다는 애인은 그와 한 동네에 살던 여자였다.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여자의 선언에 그의 부모는 감복했는가 보았다.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약속을 주는 상대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으리라. 시부모는 도움이 될 만한 존재를 잘 가려내는 얍삽함을 갖고 있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 상대라면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려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천복은 그 외에도 몇 가지 일을 더 알게 되었는데 통장으로 환급금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것은 천복이 직장에 다니면 냈던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돈이었다. 또한 아파트에 분양 개시 때 시공사가 얼마간의 돈을 수리비라고 입주자에게 내준 모양이었다. 그런 돈들을 남편이 말도 없이 쓰고 넘어가는 동안 천복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심히 지내고 있었다.
결혼할 때 받았던 예물이 사라진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것은 분명 결혼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물품들이었다. 처분을 하더라도 천복의 승낙을 받고 처분했어야 될 것들이었다. 물건들을 몰래 처분하여 돈을 만들어 쓰고 남편은 입을 닫고 있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천복의 명의로 여러 건의 대출이 잡혀 있었다. 남편은 천복을 속이며 지내왔던 것이었다. 사실들을 뒤미쳐 알게 된 천복은 화를 조절할 수 없었다. 뇌손상을 입어 조절 능력을 상실한 사람처럼 분노가 폭발했다. 배신감에 소리를 지르고 나면 기분은 더 나빠졌다.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화를 낼 만하여 낸 것인데 화를 내고 나면 어찌하여 기분이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이 애인을 만든 일에 시부모가 일조했음을 알고 있는데도 모두 태연하게 굴었다. 시부모는 교활한 사람들이었다. 남편이 만난다는 여자는 그의 동창인 희정이었다. 그 즈음 천복의 동서가 죽어 시집 일가에서 마련해 놓은 납골당으로 들어갔다. 장지에 모여있던 집안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이 묻힐 자리가 그곳 가족 납골당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천복만은 달랐다. 천복은 시부모와 같은 곳에 묻히고 싶지 않았다. 그들과 한 공간에 묻힐 마음도 들지 않을 뿐더러 남은 인생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었다. 남편은 계속 희정을 만나는 눈치였다. 슈퍼 앞을 지나다가 딱히 살 것이 없는데도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듯 그렇게 희정을 찾게 된다고 남편이 말했다. 슈퍼에 들어간 그는 얼결에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서 나오는 모양이었다. 외박을 하게 되면 전화를 주겠다고 했던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실없는 약속을 해놓고 가벼이 잊은 사람처럼 홀가분해 보였다. 어딘지 모르게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도 같았다. 어느 날 천복이 남편에게 물었다. 미안함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너와 헤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므로 너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은 가지지 않았으며 그렇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 그가 천복의 명의로 빌려 쓴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도 그는 미안해하지 않았다. 몰래 남의 명의로 빚을 내서 쓸 때에는 그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이었기에 가능했다고 그가 말했다. 그는 그의 부모와 매우 닮아 있었다. 어쩌면 그와 그의 부모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비정한 것인지 몰랐다. 천복만이 순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천복은 남편을 어쩌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다만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듯 했다. 천복은 헤어짐을 생각했다. 한데 아직 남편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다.
따져보자면 남편은 그렇게 훌륭한 남자는 아니었다. 천복이 그 사람을 특별히 여기며 살아온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범부를 전부처럼 여기며 의지하고 있었다. 헤어지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애착이 끊어져야 헤어질 수 있었다. 정리를 할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고 싶었다.